안녕하세요. JWT에서 이번에는 RS256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게 이제 RS256을 왜 사용할까? 기존의 HS하고 다르게. 일단 기존의 HS를 사용할 때 단점은 웹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이 로그인 서버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주고 뭐 인증을 받고 토큰을 이제 받은 거죠. 이 토큰으로 이제 다른 서비스들 같은 뭐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 로그인을 이제 공유하고 싶은 다른 서비스들이 이제 서버들이 있는데 이 서버들에서도 얘가 이제 JWT 토큰을 주면 이제 얘네들은 다 이 JWT 토큰을 검증을 해보려면 이게 로그인 서버에서 받은 건지 그거를 이제 검증하려면 필요한 게 시크릿 키였어요. 기존의 HS 256 알고리즘에서. 왜냐면 해시값 검증을 위해서. 그렇죠? 얘가 시크릿 키로 만들어서 배부해주고 받은 그 해시인지 검증 키값이 맞는지 하려면 각각 다 시크릿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뭐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크릿 키가 한 군데서만 유출이 돼도 전부 이 큰 시스템이 무너진단 말이죠. 뭐 다른 데서 이제 유출이 되면 토큰을 맘대로 클라이언트에서 만들어서 뭐 줘버릴 수 있으니까 해커한테 설치당하면 아주 큰일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시크릿 키를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그럼 한쪽에서만 이제 얘만 시크릿 키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둘이 뭐 통신을 왔다 갔다 해서 토큰을 받고 이 토큰을 여기 뜬다고 할 때 얘가 물어보는 거죠. 이 토큰 검증 좀 해줘 하면은 된 거야. 또 얘가 물어보면 검증 좀 해줘. 검증 좀 해줘. 그러면 이제 모든 요청이 있어서 이 딜레이가 생기죠. 통신 딜레이가. 그래서 이 단순히 그냥 검증하는 건데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다 느려지는 모든 응답에 이렇게 느려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참 좀 비합리적이죠. 좀 볼 때. 단순히 검증 하나 하는데 통신을 다 이렇게 보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다 통신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제 생각에는 이 RS256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 아닐까. 즉 RSA 알고리즘이죠. 그거를 이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RSA 알고리즘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 RSA라는 거는 흔히 저희가 비대칭 키가 있고 이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RSA 암호화를 한다고 하면 이제 키 두 개를 이제 준단 말이죠. 키 두 개가 발부가 돼요. 나 RSA 암호화 할 거야 하면 이렇게 키 두 개를 배부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프라이베이트 키로 얘를 이제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된 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꺼내서 볼 수 있는 건 퍼블릭 키로만 할 수 있어요. 즉 얘로만 얘를 보고 이렇게 복호화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어떤 거 요렇게는 되는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암호화를 시켰죠. 이 암호화 시킨 내용을 이 프라이베이트 키로는 풀 수가 없어요. 뭐 요게 이제 성질이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좀 한번 봐야 되는 건 퍼블릭 키가 풀 수 있는 건 이 프라이베이트 키로 만든 것밖에 없죠.
요 부분을 잘 이제 유의하고 이제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을 계속 이제 이야기해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프라이베이트 키를 얘 혼자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한테 다 퍼블릭 키를 줘요. 이 퍼블릭 키를 이렇게 하나씩 줘요. 이제 그리고서는 얘가 토큰을 만들 때 이 프라이베이트 키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거로 만든 걸 얘네들은 풀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토큰을 만들 때 JW 토큰을 만들 때 프라이베이트 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증 검증을 할 때 얘가 만든 걸 뭔가를 풀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풀 수 있는 건 뭐 모두가 풀 수 있지만 그 풀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즉 얘만이 토큰 발부가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죠. 즉 이 프라이베이트 키가 어디 누군가에게 주지 않는 이상 이 안에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이 키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큰 산이 느껴지는 거죠. 해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 토큰을 프라이베이트 키로 암호화한 토큰을 받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걸 풀어보는데 이게 암호화가 안 풀려. 그러면 일단 뭐 말짱 꽝인 거죠, 일단. 근데 만약에 이걸로 풀렸다 하더라도 값이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자, 이제 그 이상한 값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얘가 프라이빗 키로 먼저 암호화를 하는 건 어떤 걸 암호화를 하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JW 토큰인데 잠깐 한번 여기서 볼게요. JW 토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SHA-256으로 먼저 해시를 뽑아요. 해시를 뽑고 그 해시를 뽑은 값을 자신의 예를 들어서 뭐 해시를 일단 하나 뽑아 볼게요. 일단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 코드를 SH256으로 아까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요거는 있다고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요게 이제 요게 이제 SH256 해시값으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시를 했더니 일단 요 값이 아이고 요 값이 나왔고 그럼 요거를 이때 어떤 어 얘가 이제 프라이베이트 키로 얘를 암호화를 해요. 한번 암호화를 하죠. 자, 이 프라이베이트 키로 암호화를 하고 이제 그거를 그 베이스 64, 즉 얘를 이제 암호화하면은 이게 지금 헥사값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암호화하면 어쨌든 또 어떤 데이터가 나와요. 이 데이터가 나오면 이 데이터를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요. 바이트니까. 그래서 그 인코딩 한 게
요거란 말이죠. 즉 이게 바이트 값인데 지금 인코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검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에, 여기 안에 뭐 예를 들면 요 토큰 요 안에 암호화 돼 있긴 하지만 풀면 SH256 해싱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걸 풀어봤다 이거죠. 풀어봤는데 검증을 할 때, 검증하는 쪽에서 요걸 풀어봐서 나온 SH256 값이랑 여기 자기가 이걸 해싱해 본 값이랑 틀리면 뭔가 이제 또 변조가 있거나 그런 거죠. 뭔가 이 좀 이제부터 인증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데이터가 아닌 거지. 이 여기가 해싱 해봤는데 이 복화해서 풀어본 게 틀려버리면 이제 거기서 또 틀린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안에 뭔가 변조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제대로 못 풀었거나. 제대로 못 풀었을 땐 요게 요거랑 절대 맞아 떨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요걸 만들 수 있는 건 요 내용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건 얘뿐이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만들지 못하죠. 요거랑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풀 수는 있지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프라이베이트 키가 없으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전에 있던 문제가 싹 해결이 됐죠. 한 놈만 프라이베이트 키를 가지고 뭐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 암호를 풀어서 이거랑 매치해 볼 수 있는 건 모두에게 주는 거죠. 풀어서 다 검증해봐. 토큰 다들 검증해봐. 그 누구든 토큰을 검증해봐. 하지만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나 하나야. 이렇게 되니까 변조를 못하는 거죠. 또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요게 털리면 이제 모두가 그냥 만들면 되는데, 이제 뭐 이게 절대 한 명만 갖고 있을 거니까 뭐 요거까지 털리면 뭐 방법이 없지만 요거 한 명 갖고 있으면 요 한 사람만 집중 관리하면 되죠. 자, 요렇게 해서 발급받은 토큰을 이제 요렇게 뭐 누구나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전처럼 막 복잡하게 뭐 이렇게 갈 필요도 없죠.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요런 원리로 이제 RS256을 이용해서 토큰 검증을 하는 건데, 일단 요거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식으로 진짜 검증을 하는가, 코드 수준에서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약간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이론 설명 말고 좀 더 첨가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음 동영상에서 봬요.